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박경재 LA 총영사 부부의 갑질과 비위 행위가 더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저 요리사를 한인 단체장 출신 유력 인사 H씨가 개인적으로 주최하는 만찬에 출장 요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접종 카드를 디지털 버전으로 소지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간편해진 접종 증명 카드 소지로 인해 많은 한인들도 원활한 실내 입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한인회가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남가주 한인 서류 미비자들을 돕기 위해서 5차 구호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확진자와 병원 입원 환자가 한 달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중환자실 입원 코로나 감염 환자는 2월 25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 국민의 98%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와 백신 미접종이 위험 지역이 급증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CDC가 내일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 백신의 추가 접종 권고안을 논의합니다. 2020 센서스 결과 백인이 급격히 줄고 라티노와 아시안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의 인구 성장률은 2.8%에 그쳤지만 얼바인의 인구 증가율은 44%를 기록했습니다. 미군의 철수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탈레반이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카불 함락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에 미국 대사관 인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 경선 불복 논란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5천 건으로 3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간 실업지표 개선 소식의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67도가량, 내일 낮 최고는 85도가량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8월 12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전 국민의 98%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거주자 가운데 98%가 코로나19 고감염이나 상당한 감염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한 달 전만 해도 19%에 불과했습니다. CDC는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와 양성 판정률을 기준으로 지역사회 감염 수준을 고감염과 상당한 감염, 중간 감염, 저감염 등으로 분류를 합니다. CDC는 고감염과 상당한 감염 지역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CNN 방송은 위험 지역이 급증한 것은 델타 변이의 강력한 전염성과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 보건당국이 결국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성인 인구의 3% 미만이 대상이라지만 백신 불평등을 둘러싼 비판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특파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현지 시간 13일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 권고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두 곳 백신 제조사들과 미 식품의약국 FDA 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접종 대상과 시기 검토에 들어가는 겁니다. CDC will hold a meeting of its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tomorrow to discuss this issue and offer their expert insights and recommendations.
대상은 일단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지만 여전히 면역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암이나 장기 이식 환자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미국 성인의 3% 770만 명이 채 안 될 거라며 노약자라도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추가 접종 필요가 없다는 견해입니다. 예방접종 자문위에서 권고안을 마련하면 FDA가 지침을 내겠지만 구체적인 추가 접종 시기는 예단하기 힘들다는 게 미 보건당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We are preparing for the eventuality of doing that. So if the data shows us that in fact we do need to do that, we'll be very ready to do it and do it expeditiously. 미국에선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입원 환자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의 추가 접종 권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돼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추가 접종 수순에 돌입함에 따라 백신 분배의 공정성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면역력의 연장, 강화를 위한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늘 CBS 방송에 출연을 해서 면역력이 약화한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는 것이 시급하지만 장차 언젠가 모든 사람이 부스터샷을 필요로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어떤 영역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의 징후를 보기 시작했다면서 지금은 면역력이 약화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당장 부스터샷을 줄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부스터샷으로 당초 맞았던 것과 같은 백신을 맞아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같은 브랜드의 백신을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방기관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2만 5천 명에 달하는 산하 보건의료시설 인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성명에서 국립보건원과 인디언 보건단 소속 의료 및 임상연구 인력이 코로나19 감염 환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치는 전국의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의 감염 폭증에 따라 의료시설의 긴장도가 높아가는 와중에 나왔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전했습니다. 연방복지부는 또 이 기관들이 이미 적용 중인 다른 백신 접종 절차를 활용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장관은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연방 인력을 포함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백신은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델타 변이 확산을 막고 생명을 구하는 최선의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학생의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이 정치 논쟁이 아닌 안전의 문제라면서 일부 공화당 주지사들을 겨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연설에서 많은 사람이 학교에서 아이들의 마스크 착용이라는 공공안전조처를 정치 논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들을 위해 마스크 보호를 정치화하는 주지사들에게 맞선 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지역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여러분 같은 영웅이 있어 감사하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설 것이고 미국도 그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속에 새학년 시작을 앞두고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남가주의 서류 미비자들을 대상으로 5차 구호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 소식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4차례에 걸쳐 구호기금을 마련해 한인사회 어려운 이들을 도왔던 LA 한인회가 5차 구호기금 배부에 들어갑니다. LA 한인회 5차 구호기금은 나성 영락교회가 지난 8일 5만 달러의 성금을 어려운 한인들을 도와달라며 LA 한인회에 기탁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대상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벤츄라,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거주자로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서류 미비자의 하나입니다. 구호기금 신청서는 LA 한인회 출입구 게이트에 비치돼 신청자들이 픽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LA 한인회 앱이나 한인회 홈페이지 kafla.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몇 가지 저희가 이제 확인을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서류들이 좀 필요한데요. 아이디 카피, 그리고 본인 주소가 표시된 유틸리티 빌,
뱅크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현재 본인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라든가 본인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선정하는 데 되게 유리하고요. 한 가정에 하나의 신청서만을 접수를 하기 때문에 식구가 여럿이라고 해서 여러 분이 절대로 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 서류는 1차 서류 검사를 통하고 저희 2차 때 인터뷰를 하고 최종 선정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서류 미비자분들에 한해서 서류를 접수하기 때문에 접수된 모든 서류들은 최종 지원이 마치게 되면 일괄적으로 파쇄를 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13일부터 9월 3일까지로 신청 서류는 우편이나 한인에 직접 드랍하는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최종 100가정을 선정해 9월 20일 선정자 통보와 함께 체크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와 병원 입원 환자가 한 달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바바라 페로 카운티 보건국장은 7월 4일과 8월 4일을 비교했을 때 확진자는 387%, 입원 환자는 366%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의 약 8%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들의 대다수는 백신 미접종자라고 페로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50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의 병원 입원은 240%가 증가했고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의 입원은 237%가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카운티 보건국에 보고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865명이며 병원 입원 환자는 1,6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율은 4.5%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0.2%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오렌지 카운티 지역 주민이 100명을 넘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오전 현재 49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 가운데 126명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사이 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30명이 증가하면서 지난 2월 25일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5명입니다. 델타 변이 등장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자 샌프란시스코시가 실내 시설 이용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다음 주 금요일인 20일부터 식당과 체육관을 포함한 실내 장소에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도시 가운데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기로 한 것은 뉴욕에 이어서 샌프란시스코가 두 번째입니다. 다만 백신을 한 차례만 맞아도 되는 뉴욕과는 달리 샌프란시스코는 2회차까지 접종 완료를 증명해야 합니다. 고객뿐 아니라 실내 업장의 종업원들 역시 이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하며 종업원들은 10월 13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1,000명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 참석자들 역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대상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에서 공동으로 보내드립니다. 5시 16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각 프리웨이 구간들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과 만나는 구간부터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체가 길게 이어지면서 슬라슨 애비뉴 인근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6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베벌리 블루버드 구간부터 워싱턴 블루버드 지나서 슬라슨 애비뉴까지 카플레인이 더 심한 정체 보이고 있고요.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도 눈에 띕니다.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필립스 렌치 로드, 4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과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이 만나는 구간, 또 6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로어 아주사 로드 구간에도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차량들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감찰을 받은 박경재 LA 총영사 부부의 갑질과 비위 행위가 더 있었다는 내부 직원의 주장이 나와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익명의 총영사관 내부 제보자가 한국일보에 보낸 제보 문건엔 총영사 부부가 평소 친하게 지내온 한인사회 유력 인사 H씨의 개인 행사를 돕기 위해 관저 요리사에 출장을 여러 차례 지시하고 이를 거부한 요리사를 해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제보 문건과 영상 그리고 녹음 파일 등에는 지난 4월 박 총영사의 부인 조모 씨가 관저 요리사에게 H씨가 개인적으로 주최하는 만찬에 출장을 가서 요리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총영사 부인이 출장 요리를 지시하며 개인 휴가를 내면 되지 않느냐고 강요하는 등의 대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요리사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거부하자 총영사 부인이 새로운 요리사를 알아보라고 총영사관 행정 직원에게 지시를 했고 이후 출장을 거부한 요리사는 결국 계약 연장 통보 불가를 받았다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 총영사와 총영사관 측은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사실 왜곡, 잘못된 추측, 그리고 오해 등으로 이뤄진 내용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외교부 측의 감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LA 일원의 식당이나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쇼핑몰 등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에 대비해서 백신 접종 카드를 디지털 버전으로 소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지할 수 있을지 이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LA시를 비롯해 카운티 당국이 식당과 영화관 등의 실내업소에서 고객들에게 조만간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인들도 이에 대비해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카드를 챙기는 모습입니다. 종이로 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는 아날로그 방식은 번거롭고 분실 가능성이 있고 사진으로 접종 카드를 찍어서 증명하는 방법 또한 정확도 면에서 떨어지다 보니 간편하게 디지털 기록으로 소지하려는 추세입니다. 비영리 커뮤니티 클리닉 MCCN의 마크리 디렉터는 디지털 버전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매우 간편하다 보니 한인들에게 되도록이면 QR코드 버전의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을 독려했습니다. 디지털 레코드라고 그런 게 나거든요. 근데 그거 둘 중에 하나를 아마 시에서 아마 원할 겁니다. 식당, 야외, 야구게임 그런 데 갈 때도 백신 카드 아니면 QR코드. 웹사이트 myvaccinerecord.cdph.ca.gov에 접속해 이름과 생년월일만 기재하면 즉석에서 QR코드를 받을 수 있으며 아이폰을 소지한 주민들은 원래 앱을 통해 소지할 수 있습니다. 백신 맞은 분에 대해서 생일 날짜, 코비드 언제 맞았던 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그 기록에 파이저, 모더나, 존슨 보면은 1차, 2차 맞았던 기록이 같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백신 접종을 받은 후 최근 아이폰 원래 앱으로 디지털 증명을 할 수 있다는 노티피케이션을 받았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LA 일원 일부 식당에서는 종이와 디지털 버전 접종 증명서가 식당 입장 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타운 동쪽 유명 식당 랭어스 델리의 경우 약 2주 전부터 자발적으로 식당을 찾는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식당 입구에서 고객들에게 종이로 된 백신 접종 증명서나 디지털 접종 증명서 혹은 접종 증명서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증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팍 라브레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오전 11시쯤 300블락 하우저 블루버드에 있는 13층짜리 아파트 건물 5층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20분 만에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소방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이번 주 토요일인 14일 오후 4시 987 사우스 그래머시 플레이스에 위치한 중앙 루터 교회에서 광복 76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테너 오위영, 테너 최윤현, 바리톤 장상근, 바리톤 권상욱, 소프라노 이영주, 소프라노 김종숙, 피아니스트 김주영 씨가 연주를 하게 됩니다. 남가주 기독교교회 협의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발열 검사로 안전한 음악회가 되도록 애쓰고 있다며 많은 한인들의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티켓 문의는 전화 323-708-9191, 708-9191번으로 하면 됩니다. 재미대한 오렌지 카운티 탁구협회가 다음 달 7일부터 체육관을 다시 오픈합니다. 가을 학기 탁구 교실 등록은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 받고 있고 매달 분기별로 수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을 학기 등록비는 $90입니다. 조래복 재미대한 오렌지 카운티 탁구협회장은 탁구를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등록은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전화 714-809-4966, 714-809-4966번으로 하면 됩니다. 2020 센서스 결과 백인 인구는 급격히 줄고 라티노와 아시안, 혼혈 인구가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면서 미국은 그야말로 멜팅팟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라티노가 백인을 제치고 주류가 됐습니다. 이 소식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일 공개된 2020년 센서스 결과 미국 인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인이 전체 인구의 57%로 여전히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만 10년 전보다 6%가 줄어든 수치를 보였습니다. 반면 라티노와 혼혈 인구가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습니다. 라티노는 전체 인구의 18.7%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혼혈 인구는 11.9%를 차지했고 아시아는 5.9%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주에서 여전히 백인이 주류를 차지했지만 가주에서는 처음으로 라티노가 백인을 제치고 주류가 됐습니다. 가주에서 라티노 인구는 10년 전 37.6%에서 이제는 39.4%로 늘어났고 백인은 10년 전 40.1%에서 이제는 34.7%로 줄었습니다. 지난 10년 새 전국의 인구 성장 대부분은 도심 지역에 몰렸습니다. 대도시 중에 80%가 인구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카운티로 꼽혔습니다. LA시는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10개 도시에 올랐지만 인구 성장률은 2.8%로 가장 둔화된 폭을 보였습니다. 얼바인은 인구 증가율 44%로 전국에서 가장 급속히 인구가 팽창하는 탑10 도시에 올랐습니다. 전국의 인구 성장률은 7.4%로 대공황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둔화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추락으로 내년 뉴욕 주지사 선거가 갑자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주 사상 첫 여성 주지사에 오를 캐시 호걸 부지사가 오늘 N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내년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쿠오모의 자녀 임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력으로 선출직 주지사 자리를 쟁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른 도전자들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연말에 물러나는 빌 더블라지오 현 뉴욕시장과 최근 뉴욕시장 선거에서 2위로 낙마를 한 캐스린 가르시아 전 뉴욕시 위생국장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토마스 스워지 연방하원의원과 토마스 다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 알렉산드라 비아지 뉴욕주 상원의원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주지사 선거의 최대 변수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으로 꼽힙니다.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주 단위 선출직에 오른 유색인종 여성인 제임스 총장은 최근 성추행 조사 보고서로 쿠오모 주지사를 낙마시켜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상원이 오늘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되어온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텍사스주 상원이 오늘 오전 상원 법안 1호를 표결에 붙인 결과 정당별 노선에 따라 18대 11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인 캐럴 알버라도는 어제 오후 5시 50분부터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쉬지 않고 연설을 하는 철야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15시간 남짓 만인 오늘 오전 9시 연설을 마치자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제 공은 주 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정족수를 확보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상원 의원 브라이언 휴스는 줄곧 새 법안이 투표는 더 쉽게 하고 부정행위는 더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이 우편 투표를 더 어렵게 하고 고령자나 장애인의 투표를 방해하며 흑인, 아시안, 라티노 등 유색인종 공동체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CNN에 따르면 통과된 법안에는 자동차를 탄 채로 투표하는 드라이브-스루 투표와 24시간 내내 투표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우편 투표에 대한 규제, 몸이 불편한 유권자를 돕는 데 대한 규제 등이 담겼습니다. 미군의 철수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무장조직 탈레반이 급속히 세력을 확장하면서 수도인 카불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카불 함락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에 미국은 대사관의 인력을 줄이고 미군 3,000명을 일시적으로 재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한 공원이 피난민들로 가득합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장악한 도시를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با پشت سرا ما راکت خورد. حالا ما ترسیدیم گفتیم شاید پشت سرا ما راکت خورد صبح شب خونی ما راکت میخوره. باشه کمی دونادون خورم ما بکشیم ببریم. 외신들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헤라트를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탈레반이 장악한 지역은 일주일도 채 안 돼 34개 주도 가운데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서부 파라주의 주도 파라에 이어 북부의 풀리쿰리 그리고 어제는 수도 카불 남서쪽 가즈니까지 세를 넓혔습니다. 가즈니는 인구 14만 명의 도시로 카불과 남부 대도시 칸다하르 사이의 교통의 요지입니다. 카불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곳입니다. 탈레반이 급속도로 세를 확장하면서 카불 함락이 예상보다 빠른 한 달 이내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은 아프간 주재 미 대사관 직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000명의 미군을 일시적으로 아프간에 재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5월 아프간에서 미군의 철수가 본격화되자 정부군에 맞서 총공세를 펼쳐왔습니다. In order to facilitate this reduction, the Department of Defense will temporarily deploy additional personnel to Hamid Karzai International Airport. 이런 가운데 아프간 정부가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의 권력을 나눌 것을 제안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유엔과 유럽연합, 러시아 등과 함께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회담을 진행 중이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경선 불복 논란이 거셉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참에 경선 승복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프레임 씌우기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금방 꺼질 것 같던 경선 불복론이 논란이 계속 이어질지 YTN이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경선 불복론에 원론적 수위로 대응했던 이재명 지사 측. 논란이 이어지자 공동 승복 선언 카드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참에 각 캠프 선대위원장이 모여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지지자들의 걱정이 굉장히 커져서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경선 결과 불복 이런 느낌 같은 거는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 불복론부터 선을 명확히 그었습니다. 제 사전에는 불복은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른 의원의 걱정을 불복으로 읽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에 불을 지핀 서른 의원도 당연한 것을 하자고 하니 새삼스럽다며 경선 불복 프레임을 거두라고 경고했습니다. 겉으로는 경선 불복 논란이지만 내심 양측의 치열한 수싸움도 숨어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재명 지사의 불안정함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이재명 지사 측은 경선 뒤 친문그룹의 반발을 이번 기회에 차단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승복선언 제안에 다른 대선 주자들도 민망하다, 불필요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불복은 없다고 강조한 만큼 승복선언과 다름없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두 유력 주자의 기싸움만 이번에 또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측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캠프에서 당대표 탄핵 발언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윤 전 총장이 직접 캠프 내부 단속에 나서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 대표 측은 대표 흔들기가 계속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다음 주 토론회에 참석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갈등 상태인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과정에서 나온 윤석열 캠프 인사의 당대표 탄핵 발언으로 국민의힘은 종일 술렁였습니다. 당대표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암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거는 탄핵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는 즉각 대표 흔들기라고 했습니다. 특히 탄핵까지 꺼내는 걸 보니 계속된 당대표 패싱 논란의 목적이 명확해진다며 당사자에 대한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비춰질지 알지만 갈등이 드러나는 걸 주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파장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사자를 많이 혼냈다며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의 화합과 단결에 해가 될 만한 언동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사과나 유감을 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도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의문을 거두지 않는 기류입니다. 5달 전의 동영상 발언도 뒤늦게 당내에 퍼지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나는 대통령 만들어낼 사람이 있다니까. 유승민. 이 발언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대표되기 이전 발언으로 당신은 윤 전 총장도 입당 이전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경선 국면에서의 주도권이 갈등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대권 도전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최근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고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감찰 자료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고발인 조사와 함께 관련 인물 등에 대한 조사부터 나설 전망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정 교수의 15개 혐의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관련 7개 혐의와 증거 은닉 교사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가운데 미공개 정보로 실물주권 12만 주를 사들여 이익을 얻은 부분은 무죄로 뒤집혀 벌금 액수는 1심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재작년 9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뒤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가수 승리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KBS입니다. 지난해 1월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 수사 과정에서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입대하면서 승리는 군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해외 원정 도박을 하며 우리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 11억 5천여만 원은 추징 명령했습니다. 승리 측은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가 없다며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승리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신분을 두텁게 했고 성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하고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조폭을 동원해 위협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등 해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3년 12월부터 3년여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2억 원 상당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승리는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군 검찰이나 승리가 항소할 경우 전역에 보류된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1심 재판이 확정될 경우엔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는 강제 전역 처리되며 민간 교도소로 옮겨져 복역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출소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풀려나는 겁니다. KBS가 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출소합니다. 다른 광복절 가석방자들이 서울구치소를 모두 떠난 뒤 이 부회장은 구치소 밖으로 나와 준비된 차를 타고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보호관찰이 결정된 이 부회장. 출소와 동시에 보호관찰이 시작되는데 남은 형기인 내년 7월까지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오늘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 직업, 생활계획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주거지를 옮기거나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갈 때도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출소를 하더라도 경영에 즉각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만 박범계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씨만을 위한 그런 가석방이 아님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취업 제한 통지를 이미 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고려한 바 없고요.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엔 이 부회장 외에도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으로 복역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이명박 정부 경제특보 시절 지인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어 실형이 확정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브닝 뉴스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간 실업지표 개선 소식에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114.88포인트가 오른 35,499.85, 그리고 S&P 500지수는 13.13포인트가 상승한 4,460.33, 나스닥지수는 51.13포인트 오른 14,816.2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오늘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보다 16센트 하락한 배럴당 69달러 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7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2,000건이 줄어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했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90만 건으로 2주 연속 300만 건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경제활동의 증가로 기업 여건이 개선되면서 채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9일 노동부가 공개한 6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노동시장 회복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향후 변수로 꼽힙니다. 델타 변이로 경제활동이 일정 부분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6월 초 이후 36만 8천에서 42만 4천 건 사이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팬데믹 이전 22만 건 정도를 기록하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용품 업체인 아디다스가 15년 만에 산하 브랜드인 리복을 매각했습니다. 아디다스는 미국의 어센틱 브랜드 그룹에 25억 달러를 받고 리복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디다스는 지난 2006년 약 30억 유로에 리복을 인수했습니다.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인수였지만 최근 리복은 실적 부진으로 아디다스 그룹 전체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복의 새 주인이 된 어센틱 브랜드 그룹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공동 투자한 종합 마케팅 업체입니다. 어센틱 브랜드 그룹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부도를 낸 의류업계 브룩스 브라더스를 비롯해서 포레버 21 등을 인수한 큰 손입니다. 어센틱 브랜드 그룹은 리복을 인수한 뒤 기업 공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 추진하는 인프라 예산안이 통과되면 정부와의 민관 합작 프로젝트에 약 15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최근 상원을 통과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 중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친환경 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 사업에 거액을 대겠다는 것입니다. 인프라 예산안에 따라 연방에너지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1,000억 달러의 일부인 250억 달러를 민관 합작을 통해 조달 다양한 시범 사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빌 게이츠는 연방정부 예산에 더해 자신이 내는 15억 달러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최대 150억 달러를 유치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구글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BBC 방송에 따르면 구글은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적용할 새 임금 계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임금 체계는 미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인데 사무실 출근 대신에 재택근무를 택한 직원들은 기존의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서 평소보다 줄어든 임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계는 근로자들이 계약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된 임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이라며 급여 변경 전에 직원들의 서면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종합해 보겠습니다. 루카 돈치치가 이끄는 슬로베니아가 국제농구연맹 남자 세계 랭킹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국제농구연맹이 오늘 발표한 세계 랭킹에 따르면 슬로베니아는 3월 랭킹보다 12계단이 오른 4위가 됐습니다. 달라스 매버릭스의 루카 돈치치가 주축 선수로 활약하는 슬로베니아는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4위에 오르면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미국과 스페인 그리고 호주가 1, 2, 3위 변함없이 지켰고 도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프랑스가 7위에서 5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도쿄올림픽 본선에 나가지 못했던 한국은 30위에서 29위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이란이 22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고 중국이 28위, 한국 29위, 필리핀 31위, 일본 35위 순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소식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시카고 컵스 월드시리즈 우승의 주역이었던 제이크 아리에타가 방출이 됩니다. 시카고 컵스는 오늘 우완투수인 아리에타를 웨이버 공시 대상에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리에타는 웨이버 기간 자유롭게 다른 팀과 계약할 수 있으며 소속팀을 찾지 못하면 마이너리그로 내려가야 됩니다. 사실상 방출입니다. 아리에타는 컵스의 부활을 이끈 에이스였는데 2013년부터 17년까지 5시즌 동안 주축 선발 투수로 맹활약을 했고 컵스는 2016년 아리에타를 앞세워서 108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거두면서 염소의 저주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홈런왕에서 최악의 먹튀로 추락을 한 크리스 데이비스가 결국 재개하지 못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볼티모어 오리올스 구단은 오늘 데이비스가 은퇴를 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데이비스는 구단을 통해 부상과 고관절 수술로 오랜 기간 뛰지 못해서 은퇴를 결심했다며 그동안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데이비스는 은퇴를 했지만 자녀 연봉은 모두 수령을 합니다. MLB 네트워크와 MLB 트레이드 루머 등에 따르면 데이비스는 볼티모어와 FA 계약 당시에 지급 유예 조건을 넣어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330만 달러, 그리고 2033년부터 2037년까지 매년 140만 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데이비스는 2016년에 7년 총액 1억 6,1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메이저리그 경기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와 신시내티 레드와의 경기 9회 경기가 끝났습니다. 신시내티가 12대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뉴욕 양키스와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경기는 4회 말 현재 시카고가 7대3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뉴욕 매츠와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는 뉴욕 매츠가 4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피츠버그 파이어츠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경기 세인트루이스가 7대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박효준 선수는 오늘도 선발 출장을 했지만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LA 다저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는 필라델피아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클랜드 에이스와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의 경기는 오클랜드가 17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탐파베이 레이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 탐파베이가 8대1로 승리를 했고 최지만 선수는 오늘 경기 결정을 했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애나임 엔젤스와의 경기는 서부 시간으로 6시 38분, 그리고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는 6시 40분에 시작됩니다. (8월 12일) 목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입니다. LA 다운타운의 현재 기온 89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내일과 주말 기온이 살짝 낮아지겠습니다. 습도도 어제 그제보다는 떨어진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만 낮 기온이 살짝 낮아지고 비슷한 기온들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지역 오늘 저녁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밤 최저 67도가량, 내일도 역시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85도, 밤 최저 65도가량 되겠고, 랠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내일 낮 최고 94도, 밤 최저 66도,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4도가량 되겠습니다. 한편 엔틸로밸리 일대에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최고 107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75도, 내일은 맑겠고 낮 최고 86도, 밤 최저 76도가량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한국 내륙이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열대야의 기세는 꺾였지만 오늘도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광주, 대구, 섭씨 31도, 대전은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D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